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타파 26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중요하죠.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죠. 우리 프린트 9번에 보면 인물계약금 인권조교라고 했습니다.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근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의무가 삭제되면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모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15번. 확인 설명하는 경우 틀린 것입니다.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틀린 내용인데요. 자, 먼저 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쌍방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라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업무정지 사유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확인 설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고요. 양도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은 미리 해야 되는데 확인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 5년 보존, 그리고 매수 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이죠.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종이 확인설명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것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되겠죠. 자, 다음은 5번 지문.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확인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아니고, 업자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업자라고 하죠.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즉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죠.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했는데 주택 외, 주택이 아니고 주택 외는 국토부령이 맞습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죠.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매매의 경우 종전에 1000분의 9였는데 지금은 15억 이상인 경우 최대 1000분의 7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게 2021년 10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매매는 1000분의 7, 임대차는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 받는 게 아니라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기준, 중개대상물 기준이 아니고요. 만약에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출제위원들이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출제합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지금 16개 시도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구분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법조문만 보고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사무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고요. 우리 그 프린트 4번의 맨 밑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보면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사무소 기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